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족이 이렇게 어떨 때는 짐 같고 어떨 때는 내가 결혼을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역시 가족은 나의 힘이고 몇백만 볼트의 힘을 또 내게 해주는 또 근원이기도 하거든요. 네. 어느 때 가족의 그 왕성한 힘을 느끼시는지요? 저 이제 EBS 다. 이제 EBS네요. 힘을 느낍니다, 가족.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런데. 준비된 멘트 같아. 삽시다, 좀 삽시다. 그래서 보면 주말에 이제 좀 이렇게 힘들어할 때 어떤 눈치를 딱 보고 마사지도 해주고 이럴 때 있잖아요. 네. 또 이렇게 제가 좀 새치가 좀 나면 딸이 막 뽑아줘요. 그럴 때 진짜 이게 살아있구나. 너무 행복하게 같이 딱 있을 때, 저를 중심으로 같이 있을 때. 그러면 그 술 먹은 기억도 다 없어지고, 또 나쁜 기억도 다 사라지면서 힘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집 딸은 세치 하나에 10,000원인데 이런 얘기 안 하나 봐요? 1,000원입니다. 네. 1,000원이에요.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기 종목을 잘 못하는데 아들이 아직 초등학교 3학년이라 네. 농구나 축구를 하면 아직 제가 그 녀석 입에서 아빠 축구 잘해. 이러면 몸을 정말 영웅이 된 불살라서. 것 같아요. 영웅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때 한번 이렇게 운동하고 나면 한 주를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기고 그래서 그 인정받을 때가 가장 힘의 원천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수요일 정도에는 애를 아침에 학교를 데려다 줘야 되는데 하루는 너무 피곤해서 아침에 학교를 못 데려다 주는 거예요. 아침에 딱 나니까 밥상에 밥을 해놨더라고. 그래서 밥통에다 밥을 넣었는데 밥이 넘쳤어. 쌀을 얼마큼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애가 너무 그들이 나른 김치하고 뭐하고 이렇게 반찬 있는 걸 끄집어서 계란 후라이까지 해서 이렇게 놨더라고요. 그러더니 엄마 일어나세요. 그 소리에 깨서 보니까 학교 갈 시간이 지난 거예요. 너무 미안해갖고 어떡하냐 해서 미안해. 엄마가 학교 데려다야 되는데 까먹었는데 못 일어나네 했더니 엄마 제가 일부러 안 깨웠대. 그들이 딱 하는 말이 엄마 하루 공부 더 한다고 뭐 크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애가 어른스럽게 그게 어른스럽습니까? 애가 의외로 엄마 하루 더 배운다고 뭐 제가 그렇게 크게 뭐 많이 뭐 알겠습니까? 딱 그래. 그래서 엄마 저랑 오늘 재밌게 놀아요. 제가 밥이랑 다 해놨어요. 그러면서 딱 해준대. 그때 정말 눈물이 그래. 그러더니 그 다음에 엄마 오늘은 주무세요. 그러더니 집에 있으면서 제가 빨래 같은 거 이렇게 해놨던 걸 자기가 빨래 집어넣는 거 이런 걸 다 해서 빨래를 다 넣어놨더라고. 청소 다 해주고. 와 그때 제가 그 딸은 진짜 철 들었다. 제가 그때 야 내가 인생을 헛살진 않았구나. 야 저런 훈훈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나의 현실은 잠시 뒤로 하고요. 네. 잠시 좀, 깊숙이 상상 속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재미날 수도 있고, 하지만 끔찍할 수도 있는 상상입니다. 내가 바로 주인공! 회사를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유부녀가 돼가지고 슬슬 뒷전으로 밀릴 때가 있어요. 정말 꽃과 같은 그런 우리 여사원들이 들어오고 그들의 아이디어는 너무너무 반짝반짝해. 나는 막 아이를 돌봐야 돼서 막 유치원이며 또 끝나면 바로 퇴근해야 되는데 출장 가라지 회식 오라고 그러지. 왜 이렇게 유부녀들은 해야 할 일이 많냐고 오히려 봐주질 않거든요. 그때 남편한테 하소연해봤자 남편은 그만두라는 거예요. 집에서 애 보면 되지.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사를 그냥 다녀야지. 아니면은 뭐 아이를 엄마로서 위해서 포기를 하고 그냥 집안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저는 일단 일을 해야 된다. 저도 이제 노래를 했잖아요. 노래는 연습도 밤에 하고 공연도 밤에 하잖아요. 얘가 제가 밤에 연주하고 집에 오면요. 밤에 11시건 12시건 그 베란다 위험한데 매달려가지고 저만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가 이렇게 들어오면 위에서 그 목소리 큰 소리로 엄마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처음에는 참다가 이제 하루는 이제 오페라 연습을 하고 오는 길에 그 소리를 딱 듣고 집에 와보니까 집에 이제 도우미 하시는 분한테 왜 애를 베란다에다 그렇게 매달리게 하느냐고 했더니 애가 떨어져야 말이지 했고 애는 이미 여기 눈 밑에 눈물 자국이 따라따라 하더라고. 컸는데도. 그래서 내가 이제 너를 위해서는 그만두지 하는데 한동안은 음악회를 못 갔어요.
가면 너무 울어가지고 친구가 TV에 나와서 노래하는 모습이 열린음악회 같은데 하는 열린음악회도 보기 싫어요. 그 마음을 제가 다스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때 계속 쭉 갔던 친구들은 지금 이제 탄탄대로 좋은 일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그 나만 기다리던 그 아기가 이제 더 이상 내가 별로 필요하지도 않잖아요. 그럼 그때 재민이가 울었어도 내가 참았어야 된다. 오해하시나요? 지금이 저라면 재민이가 울면은 재민이가 나보다 뭔가 더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어떤 상대를 제가 찾았을 것 같아요. 네. 베이비시터라든가 네. 과외 선생님이라든가 이게 완전히 재민이가 엄마처럼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한동안 찾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그만두지 빨리 안 되겠다. 그때 왕서방은 뭐 했습니까? 가끔씩 남편이 아기를 봐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밥 못 먹고 있으면은 이제 식탁에다 밥 딱 차려놓고 가잖아요. 아내만 집에 없으면은 과자만 먹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남편이 나는 네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를 시비를 하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는 남편. 시비가 아니고 진짜 심통을 못합니다. 제 같은 경우도 아내 없으면 우리 다 그냥 생라면 계속 부숴먹고 그러니까. 설거지도 못하고 불안해요. 그래서 못하는 건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저는 정말 고민될 것 같아요. 할 줄은 몰라요. 그게 아니라 결혼을 남자들은. 잘못하셨네. 좋은 결론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를 딱 힘들게 낳았을 때 항상 저는 중요한 게 뭔가를 먼저 따져서 저 스타일은 그래요. 그때 제가 만약에 방송을 계속 하는 게 중요했다면 저는 방송을 했을 거야.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한 주체 그 순간에 아주 힘들게 인공수정으로 난 아이였기 때문에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아이였기 때문에 그걸 접어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우선순위로 뒀던 거에 대한 그 만족도를 나중에 실추시키지 않으려면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끝까지 할 거냐 말 거냐를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가야 되는 거지. 당신 나 해 말어 해 그러면 남자는 100%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럴 때 거봐 또 승낙 안 하잖아. 그러고 또 좌절된다는 거야. 저는 그걸 하지 말자는 거죠. 내가 스스로 선택해가지고 일이다 아이다를 결정한 게 아니라 내가 아이한테 미안해서 나는 일을 포기했어. 이렇게 되는 순간 아이를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또 보상심리. 네, 보상심리가. 맞아.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히려 집에 가면 아이들이 더 힘들어요. 그죠? 네, 착 달라붙어가지고 떠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러면 아이는 문제 행동을 일으키게 되는 잘못. 그래서 굉장히 이야, 맞아요. 기혼 여성 중에 사실은 이런 고민 때문에 지금 직장 그만두는 게 22.4%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게 사실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도 결국은 뭐 육아시설이나 보육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엄마나 아빠 한 명은 또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대다수 엄마가 돌아가거든요. 정말 당신의 희생이, 엄마의 희생이 우리를 키우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노라고 이렇게 좀 서로 격려해 줄 때 그래도 마음에 좀 힘이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드님이나 남편분이 그런 얘기 많이 해주세요. 꼭 말을 해야 되나요? 지금 뭐 위로를 받는 거죠. 알겠습니다. 갑자기 그늘이 지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살면서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많이 버리는 것들이 있고 포기하는 게 있는데, 예, 우리 또 포기해서 버려서 내가 또 얻은 게 많다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우리 오경수 고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삶의 죄를. 예. 저는 이제 나는 나가서 고생하고 이만큼 일하지 않니? 너도 희생해야지. 이렇게 주도권 관계 같은 걸로 계속 싸움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뭐 하는 게 뭐 있다고 왜 자꾸 이 소리 이 옥타브 자체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제가 말을 이렇게 하다가 집사람이 어느 순간에는 좀 누그러들었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나도 이렇게 못 살아 하면서 하극상이 일어나면서 화극상. 얼마나 유세를 부리셨으면 두 분의 유세를. 이 정도 하니까 뭐 이렇게 나오고 뭐라고 하면은 야 이러면서 이게 점점 올라가면서 배틀이야. 어느 순간에 싸우다 보니까 중간에 아이들이 보니까 어느 날 아들놈이 좀 그게 심했는데
경기를 하는 거예요. 살짝씩. 어? 이건 진짜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야. 약속을 했어요. 절대 소리 높이지 않고 싸우자. 예? 싸우되 소리 높이지 말고. 싸워. 안 싸울 수는 없으니까. 이게 부부가 안 싸우면 좋은데 안 싸울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는 지르지 말자. 그래서 이제 방법적으로 생각한 게 이를 악물고 싸우는 방법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야 그만해라. 내가 뭘 이러면 이제 소리가 안 커져요. 소리가 많이 안 커지니까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약간의 평온을 찾으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이젠 안 싸우나 보다. 근데 사실은 조용히 싸우고 있던 거였죠. 똑같이 싸우더라도 어쩔 수 없이 싸우더라도 이를 악물고 싸우고. 가슴으로 싸워라. 오경수 고수님, 그게 쉽게 좀 금방 습관으로 들든가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다가 어느 순간 그만해라, 뭐가 그랬니? 이게 금방 되든가요?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겠대죠. 아이가 사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한번 왔어요. 너무 창피했어. 애가요. 민혁이가 학교에 와서 엄마 아빠가 제발 싸우는 건 모르겠는데 소리 좀 안 질렀으면 좋겠어요. 너무 자기가 심장이 두근두근 거릴 정도로 맞아, 그렇다는 애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자 한번 입을 악물고 한번 그러면 소리가 안 나온다. 보통 진짜 안 부모들은 나와요.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이럴 텐데 싸우지 정말 뭐만 싸우자. 현실적인 분이세요. 이거 안 물고 싸우자는 게 참. 왜 다 안 싸고 사는 사람이 없어? 이걸 안 물고 싸우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렇죠. 토크쇼 부모 고스타가 이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버린 것들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김재현 소장님,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 좀 해주시죠. 부모는 얼만큼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예, 사실은 이제 우리가 버리고 살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많은 거를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사실은 중요한 거를 못 버린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저는 말투라고 생각합니다. 말투.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런 거 연구를 좀 하면서 그 변화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다가 답이 뭔가 늘 변화해야 된다고 아는데 왜 실제로 변화하지 못하는가라고 쭉 하다가 답을 2년 전에 찾은 게 뭐냐면 사실은 변화의 종착역은 내 말투를 바꾸는 거다. 말투를 바꾼 게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생각이 사실은 변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부부끼리 좀 더 말투를 부드럽게 순화시킨다면 그것이 아이들에게 행복을 물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이 말투를 먼저 좀 버리는 게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말 중 가장 좋아하는 말이 그 사람의 생각이 말을 바꾸고 말이 인격을 바꾸고 인격이 인생을 바꾼다. 정말로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우리가 돈을 물려주기보다는 정말 네. 저런 훌륭한 지적 자산을 물려주고 맞아요. 심성을 물려주고 예,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나쁜 말들을 오늘부터 버리자고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네. 자. 뭐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어서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어떤 시인의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선택한 그 길이 가장 탁월하고 아름다운 길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토크쇼 부모 고수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요. 내일은요. 최은경 씨가 진행하는 놀라운 데이터가 방송이 되니까요. 함께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9시 40분에 고수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